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에서도 이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조한범 박사님의 신간 바탕으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표적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많아요? 패권 전쟁의 상대방? 그러니까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네. 미국은 지금까지 라이벌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차 세계대전 때 1917년에 독일 제국 미국 GDP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1917년이면 미국 별 볼 일 없는 나라거든요. 아직도 중심은 유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독일은 미국 GDP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미국 결국 개입했죠, 전쟁에. 네네. 2차 세계대전 독일은요, 히틀러는 더해요. 히틀러가 유럽을 휩쓸었죠. 그때는 미국이 이제 국력을 팽창시킬 때 아니에요. 히틀러가 미국의 4분의 1을 못 넘었어요. 25%를. 당연히 지죠. 소련도 전성기 때 미국의 GDP의 40%를 못 넘었어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유일하게 50%를 넘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은 알았어요. 일본의 이 부흥기 정말 이코노믹 애니멀 80년대 90년대거든요. 일본은 95년에 미국 GDP의 75% 1%까지 가요. 역사상 최대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왜? 1985년에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가 단일한 요인만은 아니지만 엔고, 그다음에 반도체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반도체였죠.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죠. 일본을 두들겨 패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삼성, 현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기 시작. 사실은 미국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은 일본 어떻게 돼요? 지금은 10년, 24 회복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제 바닥으로 갔다가 10한 4, 5%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 71%까지 갔던 일본이. 그러니 일본이 좌절하는 거죠. 일본인들이 깊은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라이벌을 주저앉힌 게 미국이에요. 너희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두들겨 팬 거죠. 어깨쯤 오니까 이제 두드려 팬 거죠. 이게 기어올라, 플라자 합의, 반도체 억제, 자동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중국은 2021년에 미국 GDP의 76%까지 갑니다. 최대죠. 이거 살려주겠어요? 50% 넘을 때가 언제냐? 오바마 때. 그때 오바마는 알았어요. 중국 잡아야 돼. 피보트 에이시아. 네. 아시아 중시 정치. 아시아로 가자.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누구 데리고? 소련이 무너지니까 유럽에 있는 병력 빼요. 시에일 가스 때문에 중동이 안중해지니까 석유 작업하니까 중동의 병력 빼요. 이걸 어디로 보내? 아시아로.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요. 재균형. 전 세계 해균량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이. 왜? 중국이 크니까. 지지 밟아야 돼. 떠오르기 전에 실패했어요. 그래. 실패했다고요?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파산.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가요. 미국 코피 터져요. 못 잡아요.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가 왔죠. 트럼프는 알았어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와요. 원래 아베 건데 트럼프 가져간 거예요. 아시아보다 넓은 개념이 태평양이죠. 네. 근데 여기 인도까지 붙여요. 왜? 인도는 중국과 왼수니까. 서쪽에서 막아 인도. 그 다음에 호주 남쪽에서 막아. 일본 왼수니까 동쪽에서 막아. 미국 4개죠. 이게 쿼드예요. 그렇죠. 중국을 압박해. 바이든이 왔어요. 근데 바이든 한술 더 떠요. 동맹 중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중국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계 민주주의 다 모이래요. 중국은 아니에요. 세계 전체 민주주의 정상들끼리 모여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한 거죠. 트럼프 이익이 뭐예요? 한 놈은 팬다. 중국. 지금 경제적으로 협전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중국을 잡는 거죠. 중국을 때려잡아야만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린란드도 그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북극 패권. 그린란드에 히트로가 있고 자원이 있으면 얼마나 많고 이게 언제 녹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해양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북극이라는 항로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린란드라는 목줄을 잡아야만 북극 패권도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중국 견제에 자원 다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서반구 전략의 핵심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중남미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에요. 그 지금의 주적은 중국인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역사상 모든 미국의 라이벌들은 미국이 주저앉힌 거죠. 네. 만일에 우리가 더 큰다.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죽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GDP의 70% 간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미 50% 근처만 가도 우리를 죽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책에서 보니까 러시아,
인도까지도 미국의 표적에 있다고 하시죠. 러시아, 인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누구든 지금은 러시아, 인도 모두 중국을 잡는 데 협력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러시아, 인도도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 그럼 그땐 때리겠죠. 지금 푸틴은 미국이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 중국을 잡아야 되니까. 인도는 미국이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마가는 뭐냐면 트럼프의 그 본심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다시 미국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미국이 국제 질서를 지켰던 국제주의, 그러니까 이익이 되던 시대는 지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면 웨스턴 헤미스피어 일단은 그린란드에서부터 남북 아메리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폭격한 거고, 그 다음에 멕시코 어쩌고 뭐 쿠바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만큼은 배타적인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 예. 두 번째는 트럼프의 수단은 뭐냐면 바로 석유 만능주의. 트럼프한테 석유는 A부터 Z, A부터 Z까지예요. 왜냐? 저유가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저유가를 확보하게 되면 세계 에너지의 패권을 본인이 쥐고 싶어해요. 가격 조정권을 가지고 싶어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석유 가격을 석유 패권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선하게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에너지 작업이 안 되니까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 유가를 조정하고 이 에너지 유통망을 미국이 장악하면 언제든지 중국의 숨통을 쪼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가를 조정하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유가를 하락시키면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 두 번째 석유 패권.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트럼프의 표로 가요. 네. 지지층으로. 그래서 자꾸 유가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금리 인하라고 그러고 파월한테. 이 트럼프의 속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세계 분쟁이 떠들었지만 평화의 전도사라고 폭격을 한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이란, 포르도, 나탄드,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지하 핵시설, B2 스피릿 폭격해서 GB-57이라는 벙커버스터를 보냈어요. 굉장히 놀랄만한 작전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수도를 폭격했고 마두로를 잡아갔어요. 예. 이 군사적으로 직접 대규모로 개입한 건 이 두 나라예요. 이 두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이란 세계 석유 매장량 3위예요. 2위가 어디냐? 사우디예요. 지금 사우디가 세계 유가 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결정권을 거의. 자, 이 생산량은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미국이에요. 네. CL과 CL올 때문에. 근데 미국은 매장량은 한 10위쯤 돼요. 그러면 생산량 1위인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패권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트럼프 손에 세계 석유 패권이 들어가는. 지금 사우디가 지금 안절부절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베네수엘라만 해도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서 석유가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이란도 결과적으로는 전 목표는 석유라고 봐요. 하메네이 정권이 석유만 넘겨주면, 석유 패권만 협력을 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마두로 왜 잡아갔느냐? 마약 때문에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약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석유 얘기만 하죠. 미국이 석유 기업에 들어갈 거야. 베네수엘라 석유 내가 통제할 거야. 심지어 베네수엘라 우리가 통치할 거야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그래요. 마약범이고 뭐 베네수엘라 부정 선거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댓글도 많이 나와요. 네네네네. 저 욕 많이 먹어요. 부정 선거 때문에 들어갔는데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부정 선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최측근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랑 협력을 합니까? 그렇죠. 로드리게스 잡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도 그렇게 보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일조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오히려 마차도라는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은 안 쳐야 되는데 그렇죠. 마차도한테 그러잖아요. 아, 존경 못 받고 있고 협력할 힘이 지지 못 받아라고 말하죠. 그게 말이 돼요? 지난번 노벨상 메달까지 줬는데. 또 지난번 선거 때 이긴 사람인데 네. 인거로 추정되는데 그럼 마차도를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차도 들여보내면 석유 이권을 가진 기득권층들을 장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그 사람이 뭐 에너지부 장관을 했던 석유부 사람이죠. 장관이에요. 산업부 장관이에요. 마차도는 뭐예요? 낮에는 반미, 저녁에 트럼프하고 석유 얼마 필요해? 이런 상황인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부정부패, 마약, 그다음에 지금 로드리게스 정권의 핵심인 내무부 장관부터 국방부 장관이 지금 미국이 타겟으로 하는 수배 대상이거든요. 예. 안 잡아가잖아요. 마두로만 잡아가잖아요. 그들한테 이제 말 잘 들라고 하고 있고. 선거 얘기는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예. 부정부패 얘기는 하지도 않잖아요. 오로지 석유만 얘기하잖아요. 착시예요.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민주주의 이란도 뭐 개입한다. 이란도 관공서 점령하세요. 그러더니 개입 안 했잖아요. 이란 사람들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3천에서 보니 이란 정부가 확인한 게 3천. 지금 3만이거든요. 최대. 지금 항공모함 이동하고 있어요. 네. 이동해서 자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볼게요. 폭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가가 더 올라요. 더 오르죠 일단.
두 번째, 폭격을 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 사우디, 카타르, 막 이스라엘 공격하겠죠. 공격. 지금 사우디, 카타르, 이스라엘이 지금 막고 있어요. 미국의 공격을. 하지 말라고. 예. 그다음 왜 막느냐? 이란이 무너지면 하메네이는 마두라하고 다르게 신정 체제에 거둔데 잡아간다? 어떻게 해요? 지금 잡아가서 지금 더 난리를 하려고요? 테러에 아주 집중이 되려고요? 그다음 죽인다. 그럼 하메네이 죽이면 끝나나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또 반미로 돌아서서 더 항쟁을 할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손잡고 석유나 석유나 내놔라. 예, 석유 내놓고 우리랑 협력해. 그러니까 하메네이 정권이 반미라는 그 경직성만 지금 완화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완화하면요. 지금 반미의 경직성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하메네이 정권의 신정 정치의 지금 그 딜레마거든요. 그 미국과 손만 잡으면 하메네이 정권은 인정해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메네이 정권이 그 호메이니 시절부터 반미를 기치로 내걸어서 정권을 잡은 그래서 그 곳이잖아요. 경직성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손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살아남으려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란의 석유, 에너지. 석유, 제가 보기엔 석유예요. 이란은 또 인권도 석유는 아니라는 3위지만 가스는 또 2위예요. 1위는 러시아고. 그러니까 이란의 독재, 인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마두로의 측근하고 좀 협력을 하잖아요. 그동안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마두로를 제거하고 그다음 그 부통령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마차도를 지금 안 치는 게 아니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을. 이란에서 시위를 많이 했던 그 군중들은 또 이제 트럼프를 외치면서 제발 정권을 교체해달라, 미국이여 도와달라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트럼프한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들의 그 열망을 저버렸잖아요. 관공서를 점령하라고 부추겨 놓고 푸니는 손을 놨잖아요. 한 20년 전에 미국이었으면, 세계의 경찰이었으면 밀고 들어갔겠죠. 20년 전에 미국도 그렇게 한 나라의 시위에 군사공격을 한 사례가 없어요. 아, 그래요? 국가끼리 부딪혔을 때나 개입을 했던. 전두환 쿠데타 했을 때 미국이 개입했어요?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할 때? 안 했어요.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을 걱정했어요. 목표는 공산권 북한이었으니까. 미국의 국익을 보는 거죠. 그 나라의 시민, 그 나라 그럼요. 국민들의 목숨이 아니라 그럼요. 국제 정세, 당연하죠. 미국의 이익과 그게 안보. 냉혹한 거예요. 힘이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민주화운동 세대가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처절하게, 물론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의 많은 민주화 세력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냉전 체제에서 한국의 공산화, 북한의 침공,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미국의 국익인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지들이 보기에는 그 불확실성 투표하는 것보다는 군부 독재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 우리한테 좌절을 안겨준 거죠.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는. 아픈 상처예요. 그 예전에 광복 이후에 신탁 통치했던 것처럼 일단 그들이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와서 좌우 이념 대립, 학살, 서로 죽이고 죽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공산권을 막는 전초 기조로서의 대한민국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도 그랬고, 이 공산주의 블록, 사회주의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 정권하고도 얼마든 손을 잡았어요. 남미의 많은 반공 정권들, 피노체 정권부터 시작해서 다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네요. 아무리 독재자여도 미국 말만 잘 들면 오케이. 우리 입장에서는 만일에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국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독재예요. 그 나라의 민주화를 지원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이해관계를 가져다주는 이해관계를 추구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후자네요. 후자예요. 국제정치는 선악이 아니라고요. 도덕이 통하고 그다음 예의가 통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 캄보디아 저 독재 체제 난리치고 했지만 그동안 이 웬치 범죄단지, 이게 공론화되기 전까지, 캄보디아 태국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개입 안 했잖아요, 국제사회가. 예. 아마 그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감성적으로 대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거를 방치해서 안 지나치면 되고.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남아야죠. 내가 살아남아야 남을 돌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 외교 또 힘의 논리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거를 바랄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한번 가볼게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봅시다. 거기 하마스가 몹쓸 짓을 했죠. 민간인들 학살하고 끌고 가고. 그렇지만 지금 이 가자 전쟁 시작한 이후로 팔레스타인 전체 사망자가 7만 명 내외, 부상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하마스 병력 전체 해봤자 2만 3만 최대 추산되거든요. 네. 나머지는 뭐예요?
무고한 희생. 무고한 사람 그 전쟁 막았어요 국제사회가? 못 막았잖아요. 말은 했죠. 의사들도 타겟 살인하잖아요. 하마스 치료해 준다고. 그거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오히려 안 막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막을 수 있는데 유럽이 막았어요? 그 그레타 툰베리 같은 세계 환경운동가도 체포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우리가 쓰야만, 우리가 살아남아야만 도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은 힘에서 나온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얻어터지고 우리가 그 신사가 되는 거예요. 이 무국화 시대라는 책을 제가 쓴 이유도 뭐냐면 현실 진단을 해야 돼요. 이게 겁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반미를 부추기지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미에서 도움이 되면 친미해야 돼요. 성조기를 여기다 싸매고 출근해야 돼요. 친미에서 도우면. 그러나 아니라면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질을 알아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왜 팔레스타인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정치인들이 아무 말 안 하느냐. 국가가 나서서 뭐라 왜 안 하느냐.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선진국 레벨로 가면은 분쟁 중인 국가들 막 개입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그 목소리를 냈다가 국익이 훼손된 거는 또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유럽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막았어요. 립서비스잖아요. 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맨날 여기도 왔다가 저기 왔다가 막 자기가 중재하려고 하고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못했잖아요. 힘이 안 되니까. 오히려 조롱당하고. 힘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할 수 있죠. 미국은 네타냐후에 대한 지원을 바로 끊으면 끝나요. 이스라엘은 전쟁 장기 수행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학살극의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끝나요. 근데 미국이 안 끊잖아요. 중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동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 이스라엘은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될 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에 있는 유태인이 600~700만인가 되나 그래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국 지배층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중동의 이슬람권의 변하지 않는 기독교권 핵심 거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거죠. 그 유태인의 로비 능력, 중동 거점부터 시작해서 가장 도덕적인 국가라고 떠들었던 미국이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 지원 안 하면 되잖아요.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 전쟁 수행을 도운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 폭격하니까 곧이어서 미국 폭격을 했잖아요. 현실을 알아야 길이 보이죠. 근데 우리 자꾸 그냥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반미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 때는 반미가 뼈에 사무쳤죠. 왜 그 전두환 정권을 뒤에 민주화 시위 있으니까. 하셨던 분들. 그러나 지금부터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랑 달라요. 미국과 친해되면 친하는 거예요. 감정적 반미는 의미가 없어요. 미국과 친해서 얻을 건 얻는 거고 또 미국이 싫다 그러면은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바게닝 파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봐도 패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 중국이 뭐 북중러 연대 강화하고 있고 거기다 만약에 인도까지 손잡고 그러면 과연 나중에 미국만의 힘으로 그 패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은요. 미국 혼자 전 세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단점이 그거예요. 모두를 적으로 돌려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모두를 친구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경제력만 가지면 모두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인도의 관세를 두드려 펴니까 모디가 중국하고 그렇게 왼수인데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죠. 네. 캐나다를 두드려 펴니까 캐나다하고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지죠. 그린란드를 탐내니까 덴마크 안에 반미 정서가 확산돼요. 유럽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토한테. 나토가 우리 도움도 안 됐다. 영국군은 거의 500명가량의 미국의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덴마크는 600만밖에 안 되는데 전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수천 명의 나토 군대가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거든요. 트럼프 뭐라고 말해요? 도움된 적가 없었다고. 전선에 있지도 않았다고. 머리 떨어져 있다고. We've never needed them. We have never really asked anything of them. You know, they'll say they sent some troops to Afghanistan or this or that. And they did. They stayed a little back, a little off the front lines. But we've been very good to Europe and to many other countries. Let me start by paying tribute to the 457 of our armed services who lost their lives in Afghanistan. I will never forget their courage, their bravery, and the sacrifice that they made for their country. There are many also who were injured, some with life-changing injuries. And so I consider President Trump's remarks to be insulting and frankly appalling. 그 말 한마디로 매를 버는 거죠, 저게. 저거 안 씻어져요. 우리한테 저렇게 말했어, 왜? 한국 우리한테 도움 안 되고 피도 안 흘렸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베트남에서 5천 명이 전사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방식은 옳은 게 아니죠. 지금 미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미국의 25%의 힘만 얻고 전 박사 아메리카나의 석양을 더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국화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은 지는 애예요. 뜨질 못해요. 뜰 수가 없어요. 더 어떻게 떠요? 더 미국의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한국전쟁 이후에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 세계 10인데 베트남도 떠오르고 이제 방글라데시도 떠오를 텐데 이제 아프리카도 갈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일이지만 절대적 파워는 쫄거든요. 박사 아메리칸의 긴 석양이에요 지금.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신뢰까지 잃어버리는데. 중국은요. 중국은 당중앙 군사에 7명 5명이 날릴 정도로 네. 부동산, 전기차, 그다음에 실업률, 저성장, 거기다 인구까지 줄어요. 네. 중국도 올라가는데 한게 러시아는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어요. 영원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사신에서 저렇게 그런 극우적 성격으로 다시 올라가기 어려워요. 이게 무국화 시대인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안 되는 패권을 지금 폭력적인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지금 리셋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요? 미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금 미국 중심의 질서를 서방구로 줄이면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서방구로 줄어든 패권은 제가 보기엔 더 줄어들 거다. 저렇게 가서는. 근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도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군사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AI 로봇을 비롯해서 첨단 기술도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의 돈과 인재들도 모이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패권을 가질 거야 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우리 때 386 세대죠. 그렇게 미국에 대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은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The Attraction of Uncle Sam. 미국의 매력이 있었거든요. 자유, 기회, 찬스, 첨단 학문. 민주화 시위할 때 막 반미 시위를 했지만 결국 미국으로 유학 간. 당연하죠. 왜? 거기 가서 배울 게 많으니까요. 가서 와서 또 돌아와서 또 반미예요. 왜? 그게 미국의 매력이었거든요. 저는 소련으로 갔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은 뭐 기회의 땅 뭐 예, 이랬으니까. 매력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매력을 손으로 허물고 있잖아요. 못 오게 하고 이민 못 오게 하잖아요. 내쫓고 예, 있는 사람. 우리 기숙자를 조지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금됐었죠. 예. 비자 돈 떼돈 머리 좋은 사람만 오래는데 그게 다 옥석이 구분이 돼요? 자 볼까요?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미국 사람 아니었죠? 그렇죠. 대만 출신이죠. 구글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기회를 찾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미국인데 이걸 끊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핀셋으로 뽑아내겠다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멜팅폿 그 흐름 속에서 인재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걸 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가 왜 기축통화예요? 금태환이 아닌데 근본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는 기축통화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기축통화예요? 미국의 힘이죠. 신뢰. 미국 경제의 신뢰인 거죠. 네. 신뢰가 바로 기축통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트럼프가 신뢰를 허물잖아요. 관세 합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린란드 파병했다고 10% 2월부터. 6월부터는 25%. 캐나다 중국과 손잡는다고 100%. 지 맘이에요. 고무줄이에요. 약속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한미 FTA 개정이 뭐예요? 개정 깨버렸죠 그냥. 행정부가 국회가 비준한 날려버렸잖아요 그냥. 예.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 속으로 부글부글 하죠 지금. 자 미국이 신뢰를 깨고 있죠. 그러면 이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에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자국민한테 이민 단속한다고 비무장한 시민들 쏴 죽인 다음에 테러리스트로 몰아요. 이번에 그 IC 논란 계속되고 있죠. 저기 르네 구시라는 여성분 이번에 예. 또 한 번 그냥 누가 봐도 학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미국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북한에서나 일어날 만한 법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미국의 매력을 지금 미국의 신뢰성을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사라지면 이게 회복이 되겠느냐. 만일에 정말로 진심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죠. 근데 우리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트럼프가 올 거야. 미국이 그러는 걸 봤어. 미국은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상처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결국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리고 아주 긴 터널을 지나야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중국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EU가 캐나다가 중국을 좋아할까요? 저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는 나라. 신장 위구르에서 저렇게 인권 탄압을 하고 14억 언론 통제를 하고 마윈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씩 사라지고 반간첩법으로
사람들 초조하게 만들고 범죄 조직의 뿌리가 대부분 중국이고 상업협부터 시작해서 저 나라에 매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중국은 절대로 헤게모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The attraction of China. 중국의 매력이 없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영원한 중진국이에요. 일본은 이미 주도력을 상실했어요. EU는요. 분열하고 있어요. 이게 무국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패권이라는 게 군사력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신뢰, 그 나라에 대한 매력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미국은 힘으로,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그 상대적 포션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상대적인. 그럼요. 이번에 덴마크 그린란드 먹으려고 그랬다가 치명상이 뭐였어요? 덴마크가 미국 국채 다 팔 거야. 유럽이 가진 미국 국채가 40%거든요. 여기 중국까지 껴봐요. 다 판다고 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그게 무서웠던 거네요. 미국이 올마이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군사력으로도 행동을 한다면 뭐 하루아침에라도 그린란드 장악을 할 텐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형제분 있으세요? 누나 하나 있어요. 누나 있어요? 예. 누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봐요. 안 빌려줄걸요? 사이 안 좋구나. 누나 안 빌려주면 누나 집에 쳐들어가서 다 가져올 거야. 그래봐요. 해봐요 한번. 아, 그런 겁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 대호가 미쳤어 그러겠죠. 미쳤으라고 안 하죠. 그냥 조용히 경찰 부르죠.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린란드 얘기를 저도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유튜브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초현실적인 주제예요. 동맹이 동맹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아니 나토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나면은 나토는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토 국가 사이에서 타 사이가 좋진 않을 텐데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미국과 유럽의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말 자체가 정말로 크레이지 트럼프인 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소유한다 이렇게 말했죠. If we don't take Greenland, Russia or China will take Greenland, and I am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have Greenland. 근데 그린란드를 지켜주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P2P 기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지금 그린란드 주민이 5만 7천이거든요. 냉전기 때는 미국인이 최대 10,000명이 있었어요. 어디에? 그린란드에. 그린란드를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그린란드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걸 뺏어가요? 그럼 미국이 종이호랑이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키고 있는 땅을 뺏긴다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 그 상태 그대로 가도 군사적으로는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아 당연하죠. 미국이 지키고 있는 땅을 누가 침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가? 아 이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평택 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평택 달라고 했었잖아요. 했었죠. 지난해 8월 10일 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 큰 기지 소유권 우리한테 넘겨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갖고 싶다고 했죠. 갖고 싶다. 예,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은 그냥 빈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재미있지만 끔찍한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트럼프 1기 때. 예. 트럼프한테 잘렸어요. 옳은 얘기 하다가. 어,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황당한 얘기하면 안 옆에 된다고.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 사람도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맥메스터가 2024년 8월인가에 회고록을 썼어요. 회의 중에 트럼프가 그러더래요. 멕시코 마약 조직 폭격할까? 그래서 막았대요. 베네수엘라 폭격했잖아요. 대통령 잡아갔잖아요. 북한이 열병식을 많이 하는데 그때 모여있을 때 한 번에 날리면 어떨까? 실제로 나와요. 효율적으로 한 예. 방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김정은도 폭격한다는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그런 황당한 인물의 리더십을 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리더십이 탄생한 데에는 배경이 있고 구조적 환경이 있고 트럼프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런 저물어가는 점점 약해져가는 꽤 오래 가겠지만 상대적 강자로는 오래 가겠죠. 무국화 시대의 강자로서 오래 가겠죠. 그러나 트럼프가 이 뒤집어 놓은 이 회집어 놓은 이런 국제 질서의 혼돈은 가속화하는 거다. 정리가 안 될 거다. 트럼프 임기 끝나면 다시 이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질서 정연한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는 꿈 깨라. 어떻게 회복해요?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새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래 이제 미국은 믿어도 돼 그럴까요? 한번 했는데 모험생이 내가 한번 심각한 사고를 쳤어요. 끔찍한 사고를. 그러면 얘가 다시는 안 그럴까 그러겠어요? 그때부터 의심하죠. 또 그럴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과 우리 국민 정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 게 있죠. 미국의 민낯을. 미국의 저런 모습이 있구나. 조지아에 저런 모습이 있어? 이민 단속을 저렇게 해? 우리한테 돈을 그렇게 뜯어내? FTA를 그렇게 깨버려? 이런 게 우리한테 학습 효과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천마총 금관 이런 거
선물하고 마음에 드는 걸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간다는 거죠. 신뢰의 위기고 무국화 시대. 역시 오늘도 조한범 박사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또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는지도 깨닫게 됐고요. 오늘은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무거운 그 화두를 이제 던져주신 조한범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